김상정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선거법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위원회가 지금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의원께서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 각국 선거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모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헌정특위위원이 되셨다면 저는 더 공부를 빨리 해서 보충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충 수업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국회 헌정특위 지금 네. 가동 중인데요. 김진태 의원하고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한판 하셨습니다.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답답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여러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마주한 건 처음이에요, 이번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이제 헌정특위 잘 하자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들을 갖고 있는데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네. 이제 제목도 어렵고 네. 잘 모르는데 국민들이 알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린 거죠. 우리가 이제 대선 때 엄청나게 쟁점이었는데 그걸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김진태 의원께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헌도 그렇고 선거제도 논의가 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년의 역사를 갖고 지금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저분이 이제 논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논의를 가로막는 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공부 좀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선거제도 각국 선거제도가 어떻고 의원수가 몇 명이고 늘 중앙선관위 네. 한테 와서 좀 보고 좀 해주라 이렇게 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헌법특위였어요. 네. 정계특위가 아니니까 네.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개혁을 네. 하면 안 된다 이러면 곤란하고 모르면 알아야 되니까 우선 네, 우선. 네. 이제 공부 좀 하시라고 한 거죠. 김진태 의원이 좀 당황하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네.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또 네. 친해지고 그런 건가요?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겠죠. 개헌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민주당 또는 이제 정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래 지난 대선 약속도 하신 바 있고요. 이게 지방선거하고 개헌을 동시 투표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 공약을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 이후 12월에 그 어느 지점에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개헌의 쟁점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뺐기 때문에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요, 네. 김진태 의원이 이제 홍준표 대표도 그런 주장을 네. 하고 계시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고 할 때, 네.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서,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김진태 의원은 성을 바꿔야 돼요. 네? 북한에서 제일 핫한 성이 김씨 아닙니까? 김씨.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김씨.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선거제도와 개헌이 네. 어떻게 국회의 과제로 던져졌나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이한 권력을 끌어내린 촛불의 열망 예. 그리고 그 에너지로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밀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은 네. 좋습니다. 뭐 시기 2월 달에 예. 이제 자유한국당 논의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네, 이제.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네. 구체적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는 네. 의지가 실린 그런 대안을 내놔야 된다. 예. 그렇지 않고 무조건 미루면은 깽판 친다. 속된 말로 이렇게 네.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네. 자승자박하는 반대 투쟁 멈추고 네. 의지가 실린 네. 대안을 내라. 네. 실제 개헌은 어디까지 또 선거제도는 어떤 방안으로 네, 네. 하고 이 논의를 해서 언제 그러면 국민투표에 붙이자 네. 이 안을 내야 되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대선 때 다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네. 뭐 이렇게 압박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책임 촉구보다는 네. 실질적인 진지한 협상의 노력을 네.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언제까지 이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6월,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전국이고요. 끝나면 바로 이제 지방선거 전국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이걸 이 일종의 스케줄, 시간표를 일찍 내놔야 되진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늦어도 언제까지 내놔야 될까요?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적어도 2월 말까지. 네, 예. 2월 말까지는 뭐 합의안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유연한 합의안 그러니까 네. 주요 쟁점들을 최대한 좁히는 네. 정도의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 네. 국민투표 시기도 에헤.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해서요. 제가 지금 네. 워낙에 이제 네. 특히 전에 개헌특위나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었지만은 네. 이게 뭐 정당 간의 대결 정치로 한 발짝도 못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민심연대 정치개혁 네, 네, 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공식 테이블에서는 서로 평행선만 달리고 네. 치고받고 하지만 네. 이 테이블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서둘러서 만들었고 네. 2월 중순까지 예. 조금 유연한 네. 합의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연한 합의안이라는 것은 단일 안으로 네. 문구까지 통일한 정도의 단일안을 저희가 만들 수도 없고 또 저희 권한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 정도의 범위에서 네. 이제 협상해서 좁혀라. 이런 식으로 논점을 최대한 좁히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네.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이 두 분야에 대한 합의의 범위를 네.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양당, 특히 이제 큰 당 두 당이 입장이 좀 갈리고 있어서요. 과연 합의를 볼 수 있겠냐. 이 논점 핵심 포인트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헌정특위가 있었어요. 네. 그저께 헌정특위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수요일 다 날, 하는 예. 얘기가 지금 뭐 기초토론은 사실 다 돼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이번 개헌의 핵심 과제이긴 하나 네. 개헌이 성사되는데 관건적인 의제는 네. 결국 권력구조하고 선거제도다. 네. 그래서 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서 네. 어느 만큼 타협의 여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돼야 나머지도 좀 정리가 되니까 네. 그것부터 먼저 토론을 하자. 네.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어느 방향으로 모아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미 뭐 쟁점 다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요. 봐요. 그러니까 각자 입장은 확인이 된 거죠. 네. 하나로 모아야 되니까.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는 네. 결국은 이게 기득권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의원의 자리를 조정하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양당의 양보와 타협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 헌정특위 테이블에 와서 네. 옳고 그름 가지고 논쟁하지 말자. 네. 어느 게 왜 지금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고 선거제도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다 이야기가 됐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놓을 거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양보할 얘기-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문제는 네. 기본적으로 비례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연동형을 채택해야 된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의석수 문제가 되니까 네. 의석수를 어렵더라도 국민들에게 네.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 방안과 네. 함께 국민들을 설득하는 네.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 의석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네. 광역시 같은 경우에 네. 50만 명 이상인 시를
중대선거구제로 네, 바꿔서 중대선거구제. 하는 예. 요 범위 내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 볼 때. 그다음에 이제 권력구조 문제는 네. 결국은 이제 그 총리 추천권 또 네. 추천권이라니까 선출권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뭐 50보 100보라고 예.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네. 결국 이제 감사 기능과 예. 예산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력 구조 문제는 지금 집권당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디까지 열어놓을 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네. 또 선거제도 문제는 결국은 의회로 권한을 가져온다는 건데 의회가 지금 같은 불신을 갖고 네. 받아올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죠. 의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 안을 내라. 이게 결국은 이제 타협의 범위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네. 시간이 많을 때 그러세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김상정 의원님 발언하시고. 네. 지방선거법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위원회가 지금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의원께서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 각국 선거제도의 가장 그 기본적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모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헌정특위위원이 되셨다면 저는 더 공부를 빨리 해서 보충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충 수업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이 헌정특위가 이렇게 심한 말이 오가는 줄 몰랐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신상 발언이십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자, 예, 김진태 의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특위를 어떻게 이제 운영해야 될지 우리가 사실상 첫 회의라서 좀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요. 좀 제발하고 이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직접적인 평가나 뭐 이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앞에 앉아 계신 그 다른 당 소속 의원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마음에 들고 그렇게 흡족하면 뭐하러 이런 특위를 하겠습니까? 다 의사가 전부 같으면 그대로 바로 본회의장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기 시작하면 이거는 회의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상대방 의원으로부터 뭐 교육을 받는다거나 여기서 뭐 교화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한다고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이인영 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첫 회의에서부터 무슨 뭐 공부를 더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우리 다른 당, 우리 특히 뭐 여당 이런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지만 그때마다 나서서 제대로 알고 얘기해라,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의원인 것을 떠나서 그 사람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품성에 관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뭐 일일이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어떤 이런 사람으로서의 기본 품성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품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아본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난 19대 때 저는 이걸 위해서 4개월 동안 농성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고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르는데 국민들이 아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한 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보고를 받고 이걸 앞으로 토의하자고 하는 건데, 예? 내가 모르는 이 안 때문에 우려스럽다. 이렇게 하면 그건 논의를 봉쇄하는 것이라는 판단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 선거제도에 관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회를 불러서 중앙선관위원회 도움을 받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개특위를 그 매회마다 해왔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이걸 다 채택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중에 기본 모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정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헌특위에서 그동안에 활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습득을 해서 그래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지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논의 가치조차 없다. 이런 식의 논의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인데요. 김진태 의원하고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한판 하셨습니다.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답답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여러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마주한 건 처음이에요, 이번에.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헌정특위 잘 하자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들을 갖고 있는데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제 제목도 어렵고 네. 잘 모르는데 국민들이 알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린 거죠. 우리가 이제 네. 대선 때 엄청나게 쟁점이었는데 그걸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김진태 의원께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헌도 그렇고 선거제도 논의가 네. 어제 오늘에 관해서 많이 쓰는 말이라서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김진태 의원은 성을 바꿔야 돼요. 네? 북한에서 제일 핫한 성이 김씨 아닙니까? 김씨.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김씨.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선거제도와 개헌이 네. 어떻게 그 국회의 과제로 던져졌나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촛불의 열망 예. 그리고 그 에너지로 지금 개헌 선거제도 개혁을 밀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은 네. 좋습니다. 시기 6월 달에 예. 이제 자유한국당 논의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네, 이제.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년의 역사를 갖고 지금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저분이 이제 논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논의를 가로막는 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공부 좀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선거제도 각국 선거제도가 어떻고 의원 수가 몇 명이고 늘 중앙선관위 네. 한테 와서 좀 보고 좀 해주라 이렇게 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헌법 특위였어요. 네. 정개특위가 아니니까 예.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개혁을 네. 하면 안 된다 이러면 곤란하고 모르면 알아야 되니까 우선 네. 우선. 네. 이제 공부 좀 하시라고 한 거죠. 김진태 의원이 좀 당황하고. 김상정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선거법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위원회가 지금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의원께서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 각국 선거제도의 가장 그 기본적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모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헌정특위위원이 되셨다면 저는 더 공부를 빨리 해서 보충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충 수업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국회 헌정특위 지금 네. 가동 중이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네. 저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그러면서 또 네. 친해지고 그런 또 건가요?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겠죠. 개헌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뭐 민주당 또는 이제 정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래 지난 대선 약속도 하신 바 있고요. 이게 지방선거하고 개헌을 동시 투표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 공약을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 이후 12월에 그 어느 지점에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개헌의 쟁점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뺐기 때문에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요, 그 네. 김진태 의원이 이제 홍준표 대표도 그런 주장을 네. 하고 계시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고 할 때, 네. 그거는 이제